첫 번째 얘기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요. 실화입니다. 잠깐 제가 밝기를 우선 끌게요. 사진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간혹 버벅거린다던가 좀 흥분을 하면 발음이 씹히고 제가 좀 버벅거려요. 그런데 그냥 쟤 또 저러는구나 하고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미국의 일리노이주라는 곳에 위치한 와세카라는 마을이 있어요. 와세카라는 조그마한 마을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서 옆에 부부 사이에 난 13살 딸이 있어요. 루란 씨라는 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딸 사진은 없는데 이제 루란 씨, 13살 루란 씨의 엄마 아빠세요. 그래서 와세카라는 마을에서요. 13살인 루란 씨를 포함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세 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보통 그냥 별다를 거 없는 가족이에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가족입니다. 평소랑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근데요, 옆에가 루란씨. 제가 말씀드리는 사건은 13살 때 사건인데요. 지금 그림 속의 루란씨는 다 커서 성인 때의 그림이에요. 실제 이 사건 당시에는 루란씨는 13살이었어요. 이 루란씨가요, 막 잘 지내다가요. 갑자기 어느 날 발작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집니다. 막 이러면서 쓰러져요. 갑자기 잘 지내다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죠. 루란씨 괜찮아? 하면서 급히 침대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진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는 바로 의사를 부릅니다. 왜 쓰러진 건지, 막 진료를 해봐.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은 도대체 왜 쓰러진지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쓰러진지를 모르겠네요. 아니, 얘가 아까 갑자기 잘 서 있다가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왜 쓰러진지 모른다고요? 의사는 모르겠다고요. 왜 쓰러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면 괜찮은데 이 루란 씨가요,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알아 누워요. 못 일어나요. 근데 그 병명은 몰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을 엄마가 계속 지켜요. 루란 씨 옆을 계속 옆에서 지키면서 우리 딸. 근데 평소랑 또 다름없이 루란 씨 옆에서 엄마가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 루란 씨가 갑자기 눈을 뜹니다. 눈을 갑자기 딱 뜨더니 그냥 이렇게 뜬 게 아니라요. 그냥 딱 떠요. 그러더니 엄마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딱 이렇게 노래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한다던가 막 삐삐삐 하면서 나가라고 꺼지라고 이러면서 갑자기 남자 목소리를 막 내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러면서 갑자기 잘 자고 있던 애가 막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스르륵 하면서 다시 눈을 감아요. 다시 눈을 스르륵 하고 감아요. 그러고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눈을 싹 뜨더니 엄마 이래. 그러니까 엄마는 뭐야 지금 이게? 그렇지 막 생각하도 없이 뭐야 지금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루란 씨 괜찮니? 그러니까 자기가 방금 한 일을 기억을 못해요. 얘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요, 그때 이후로요, 이 루란 씨가요,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어린아이 목소리 냈다가, 할머니 목소리 냈다가, 남자 목소리 냈다가, 할머니 목소리 내면서 또 그랬대요. 내가 거길 안 갔어야 됐다고. 내가 거길 가서 죽은 거라고. 내가 거길 안 갔어야 됐다고. 13살짜리 애가. 갑자기 막, 네가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여자 목소리 내면서 네가 내 아이 가져갔잖아. 내 아이 돌려놓으라고. 네가 내 아이 가져갔잖아!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어린애처럼 엄마 또 이랬다가 애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지각색의 목소리를 내면서 소리 질렀다가 혼자 울었다가 막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면 엄마 막 이래.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무섭잖아요. 지금 얘가 왜 이러지? 엄마 아빠가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지금 얘가 왜 이러는 건지. 근데 이 루란 씨가 입 밖으로
말을 하는 소리가요. 공통점이 다 나는 죽었다예요. 니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내가 거길 안 갔으면 살았을 텐데. 뭐 내가 괜히 거기 가서 죽었어. 막 가지각색의 목소리를 내는데 다 자기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애가 이상해져 가니까 딸 하나밖에 없는데 부모 마음이 그게 타들어가죠. 딸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해요. 얘를 계속 집에 둬야 되는 걸까? 점점 이상해져 가는데 이렇게 집에 그냥 두는 게 우리가 딸을 위하는 걸까? 그러다가 생각을 합니다. 아, 여보 우리 그냥 애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어때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딸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집으로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사로프라는 남자가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제가 따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따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면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네들 얘기를 듣고 왔어요. 혹시 딸을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면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찾아온 아사로프라는 남자가요. 자기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세요? 왜 정신병원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1865년 19살이던 옆에 메리라는 딸이 있었대요. 근데 루란 씨처럼 갑자기 쓰러졌고 또 루란 씨처럼 갑자기 막 이상한 사람들의 소리를 내면서 내가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막 얘기를 하거나 방금 루란 씨랑 똑같은 행동을 보였던 거예요. 메리가. 그래서 당시에 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애를 정신병원에 보내게 됐는데요. 당시 1800년대 때 정신병원이 말만 정신병원이지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거의 정신병 있으신 분들을 그냥 가둬놓고 그 사람들끼리 그냥 지내게 하는 거야. 그냥 거의 뭐 반감금 상태인 거예요. 그냥 말이 정신병원이지 병원에 대한 그런 치료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정신병 있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가둬놓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딸도 똑같이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사망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게 가슴이 한이다.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나랑 똑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갑자기요 루란씨, 아까 말했던 루란씨 있죠. 그 여자가 13살 루란씨가 갑자기 방에서 나옵니다. 지금 아사로프와 아빠 엄마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우리 메리가 정신병을 갔는데 뭐 정신병원 보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루란씨가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러더니 아빠 하면서 달려가는데 아사로프한테 달려가요. 아빠 하면서 자기 원래 아빠가 아니라 찾아온 사람한테 아빠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아빠 나 메리예요 그래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아빠 하면서 막 안겨서 아빠 진짜 보고 싶었어요 막 이래. 진짜 엄마 아빠는 지금 맞은편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고 아사로프라는 남자를 보더니 아빠 하면서 달려가는 거야. 이 루란씨라는 여자가. 지금 보시면 루란씨라는 여자가 자기가 메리라고 얘기를 해요. 아빠 나 메리야. 그래서 너무 놀라죠. 이 아서라는 남자는. 그래서 자기 와이프와 둘째 딸을 부릅니다. 둘째 딸과 엄마가 와요. 근데 이 루란씨가요 엄마 하더니 메리의 엄마한테 안깁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을 보더니 너도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이 메리 가족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애칭이라든지 소소한 그런 추억 같은 거를 이 루란씨가 다 얘기해요. 아 우리 예전에 막 아빠 우리 할머니 집 가가지고 그때 막 낚시하고 놀았잖아. 그때 막 내가 막 뭐 잘못 얘기하고 나 막 혼나고 그랬잖아. 가족들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루란씨가 해요. 메리 가족들에게. 메리의 추억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메리야 이러면서. 그래서 메리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라고 하고요.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추억과 사연을 다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놀라지. 메리 가족들은 아니 이거 우리 가족들밖에 모르는 건데 얘가 어떻게 알고 있지? 그리고 실제 루란씨 엄마 아빠도 당황하잖아요. 지금 얘가 왜 이래? 그래서요 이 가족들이요
당시 심령학자인 윈체스터 박사라는 분한테 의뢰를 해요. 지금 딸이 좀 이상합니다. 와주세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 집을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네가 진짜 루란 씨한테 그런 거야. 네가 진짜 메리니? 그러면 메리만 알 수 있는 뭐 그런 걸 얘기해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루란 씨가 메리였을 때만 알 수 있는 막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박사가 그걸 듣고요. 결과를 냅니다. 결론을 뭐라 내냐면 메리의 영혼이 루란 씨한테 빙의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루란 씨한테 메리의 영혼이 빙의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메리가 영혼이 돼가지고 루란 씨 몸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가요. 얘기를 해요. 루란 씨 부모님한테. 저기 루란 씨 부모님 혹시 루란 씨를 메리네 가족들한테 당분간만이라도 보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란 씨인데 메리가 빙의가 된 것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루란 씨를 메리의 집에 당분간 같이 살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솔직히 루란 씨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솔직히 탐탁치 않은 제안이잖아요. 내 딸인데 다른 집안에 가가지고 살겠다라는 건데. 근데 아서라는 사람이 애초에 도와주려고 왔고 너무 막 울고 막 이러니까 네 알겠어요. 그럼 몇 달간만이라도 거기서 생활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하고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루란 씨가 메리의 집에 갑니다. 루란 씨가 메리의 집에 가요. 근데요, 루란 씨가 메리의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무려 3개월 동안요, 루란 씨가 메리의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자긴 메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 루란 씨가요, 메리의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 어느 방이 메리의 방인지 설명 안 했어요. 근데 루란 씨가 딱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자기 방으로 가요. 메리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딱 열어요. 진짜 하나도 안 버렸네 이래요. 첫마디가 하나도 안 버렸네, 내 물품 하나도 안 버렸네 이래요. 루란 씨가 메리 방에 가가지고 진짜 내 물품 그대로 있어 막 이러면서 옷장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여동생한테 그래요. 야, 이 옷 네가 나 생일 때 네가 나 선물해 준 거잖아. 이 옷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 안 버렸어?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를 엄마 아빠가 그대로 보존하고 싶고 또 나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대로 냅뒀어. 진짜? 와, 하나도 안 변했어. 이러면서 3개월 동안 루란 씨의 몸인데 영혼은 메리인 거죠. 그 상태로 3개월 동안 살아요. 전혀 뭐 문제 없이 같이 엄마 아빠 하면서 뭐 3개월 동안 여행도 갔다 오고 막 엄마 아빠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가족들도 메리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가족들이 진짜 메리가 돌아온 것 같아. 메리가 돌아온 것 같아. 그렇게 3개월 동안 삽니다. 그 3개월이 지날 무렵에 갑자기 루란 씨가요. 머리 아파 하면서 길거리에서 쓰러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면서 이렇게 쓰러져 길거리에서. 그러다가 1시간 정도 지나서 눈을 이렇게 쓱 뜹니다. 눈을 쓱 떠요. 눈을 뜨니까 앞에 가족들이 있죠. 메리의 가족들이. 눈을 딱 떴는데 앞에 메리의 여동생과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근데 이 루란 씨가 눈 딱 뜨자마자 첫마디가 누구세요? 그래요. 누구세요? 저희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아줌마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전혀 이 3개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했대요. 3개월 동안 진짜 뭐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자기 방 하나도 안 버렸네. 하나도 기억을 못했대요. 루란 씨가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메리 가족은 다시 루란 씨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요. 이 루란 씨는 다시 자기 원래 부모님한테 가게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요, 신기하게도 전혀 이상한 증상이 안 나타났대요. 옆에는 루란 씨가 좀 성인이 됐을 때예요. 루란 씨가 성인이 돼서 딸을 낳은 사진이에요. 아까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13살 때 이야기고요. 옆에 사진은 루란 씨가 성인이 됐을 때 사진입니다. 메리라는 영혼이 빙의가 됐다가 사라지고 나서 전혀 문제 없이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평범하게 살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1879년에 아까 윈체스터 박사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실제로 알려지게 됐고요. 방금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13살 소녀가 빙의가 돼가지고 3개월 동안 그 빙의된 귀신의 가족들과 함께 산 사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이요. 빙의라는 게 처음으로 미국에서 기록이 된 사건이에요. 빙의라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알려진 사건이에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빙의라는 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옆에는요, 메리의 실제 집이에요. 메리가 당시 실제 그 3개월 동안 루란 씨가 살았던 집입니다. 지금 현재 와세카 마을의 역사협회에서요, 루란 씨와 그리고 옆에 메리의 집을요, 역사유산으로 보존을 하고 있다 그래요. 3개월 동안 이게 빙의라는 것 자체를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기 때문에 루란 씨의 집과 메리의 집이요, 역사 문화로 보관이 되고 있대요. 보존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장소래요. 여기가 처음으로 3개월간 빙의된 상태로 지냈던 곳이고, 빙의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사례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메리라는 영혼이 13살 소녀 루란 씨한테 3개월 정도 빙의가 된 사건. 원래 빙의라는 게요, 잠깐 있다가 빠져나가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렇게 3개월 동안 계속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죠. 네, 미국에서 처음으로 빙의가 된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럼 루란 씨의 영혼은 어디 갔던 걸까요? 그건 모르겠죠. 그 3개월이 지나서 메리의 영혼은 또 어디를 갔을까? 근데 그랬을 것 같아. 진짜 이게 빙의로밖에 설명이 될 수 없잖아. 13살 소녀가 이 메리라는 여자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뒷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메리라는 영혼이 진짜 빙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3개월 동안 이 메리를 포함해서 이 메리 가족은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 정직원 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수순영혼 3개월 3개월 정도 살다가 빙의가 풀렸다고 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이요, 이제 루란 씨가 커가지고 딸을 낳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아서 산 사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메리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나서부터는 전혀 뭐 또 이렇게 끙끙 앓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록이 됐던 빙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